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네, 인생 최고의 행복,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배우자를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은 것은 모든 부부의 소망이겠죠. 오늘도 난임 부부의 점심 메뉴 연어구이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고 임신을 돕는다는 음식이죠. 여기에 자궁 건강에 좋다는 더덕구이에 강황을 넣고 지은 밥까지. 빠질 수 없는 것도 있죠. 미역국입니다. 임신에 좋다는 음식으로 차려진 밥상. 벌써 2달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부의 노력의 결실 과연 맺을 수 있을까요? 아기야, 어서 우리에게 오렴. 네, 라디오 특진 오늘도 산부인과 전문의 신용원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 특진 5부작 난임 특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난임 부부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수많은 치료법이 있겠지만은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자연 임신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은 임신율을 높이는 부부 관계법이라는 것이 사실 있을까요? 네, 시기를 잘 맞추는 거죠. 첫째로 네. 배란일을 잘 확인해서 그 배란일에 관계를 했을 때 임신 성공률이 높은 걸로 돼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이 배란일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초음파 방법이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병원에 오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배란 키트를 사용한다든지 배란 점액을 관찰한다든지 기초 체험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충분히 배란일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달의 임실할 확률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20에서 25%이긴 한데 이제 대부분의 난임 부부는 사실 만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10% 내외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어쨌든 뭐 배란일을 맞춰서 2, 3회 정도 이제 부부 관계를 맺으면 좀 좋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럼 일단은 뭐 배란일을 맞춰야 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배란 점액 관찰법? 네네.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배란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점액이 풍부해지고 자궁 경관이 문을 엽니다. 이때 관계를 하면 임신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이건 또 이제 뭐 자연 임신법인 뭐 나프로 임신법 같은 것도 많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란 점액이 풍부한 것을 잘 살펴봐 가지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시기에 이제 관계를 가지면은 임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걸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과연 또 배란일 근처에만 부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답이냐?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복권도 그렇고 네네. 이제 횟수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네네. 복권도 사실 많이 사면은 부드러운 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많이 이제 관계를 가질수록 임신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네. 부부 관계를 자주 했던 여성에서 네. 그 난폭의 병균으로부터 침입을 방해하는 세포수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배란기 이후에 정자와 수정란을 공격하지 않은 세포 수치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부부관계를 자주 했던 몸의 면역 상태가 임신에 적합한 상태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뭐 이제 어느 정도 확률 높지만 기왕이면은 그래도 제대로 된 이제 일정에 맞춰서 관계를 가진 게 더 좋지 않냐 뭐 이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부부 관계가 이제 아기를 얻는 의무감에 이제 관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우리 아기를 위해서 하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요? 뭐 심리적인 요소도 영향을 줄 것 같긴 해요. 예. 네. 저희가 난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배란일을 지정을 해준다든지 부부관계를 하시는 날짜를 지정해 줬을 때 부부관계를 못 하시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부부관계 자체가 의무적이기 때문에 임신의 성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행복한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 네. 그때 느끼는 오르가즘 자체로 점액이 풍부해지고 정자의 자궁 투과성도 높아지고 또한 자궁 수축력 또한 좋아져서 임신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을 좀 버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죠. 가지고 예, 해야 예. 임신도 더 잘 된다 네. 이 말씀이시잖아요. 또 의학적인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과배란 주사라고 아시죠? 네네. 이거를 시도해 보시는 분도 많다고 하던데 굉장히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영상 몇 개를 봤는데 아, 예. 여성분의 이제 배 쪽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주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멍들고 막 이런 모습 봤는데 네네. 정말 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나는 우리 아기를 얻고 싶다 네네. 이런 마음인데 이런 과배란 주사를 통한 자연 임신 확률 좀 난임센터에서도 효과를 좀 보는 편인가요? 그렇죠. 특히 그 네. 원인 불명의 난임 부부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또 다른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처럼 배란이 잘 안 되는 난임 부부에게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이제 사실 과배란 주사는 여성의 고통을 동반한 거잖아요. 네. 여성의 배에 이제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반대로 그러면은 남성분이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존재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경미하게 남성의 정액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네. 인공수정을 통해서 충분히 임신에 성공할 수 있고요. 만약에 무정자증인 경우가 많은데 가끔 있는데 무정자증의 경우에는 고환을 직접 절개해서 고환에서 정자를 채취한 다음에 체수정 시술을 통해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도 엉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정자증 같은 경우는 정액이 나오긴 하는데 그 안에 정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정자가 나오는데 길이 막혀서 정자가 나가는 길이 막혀서 무정자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난임센터를 방문해서 검사 못 받으면은 임신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평생 모를 거 아니에요. 나 네. 나오는데 왜 뭐가 문제냐. 네네. 꼭 이런 거는 부부끼리 대화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이제 또 물론 이제 부부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부부 관계만 한다고 답은 아닐 것 같아요. 네네.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수정 후에 그러니까 부부관계 후에 일주일 정도 되면 착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착상 시기에 부부관계를 2번 이상 하게 됐을 경우에 네. 임신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40% 감소하는 걸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기 즈음에 만약에 부부관계를 했다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연 수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인공 수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지금까지 대자연병원 난임센터 과장 신용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